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예상됐던 충돌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듣는 초선 의원들 정말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걸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앉으면서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이제 조용히 덧붙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발언권을 아니고 이 사진에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에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당대표 예, 뭐 법사위 분위기 여러분 어땠는지 뭐 이 장면만으로도 이게 중간에 라디오로 들으신 분은 소리만 들으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나경원 의원이 항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민주당 의원석에서 자리에서 상당히 강하게 항의하는 그랬더니 곽기택 의원이 나도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네. 젊지만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 앉아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만히 있어. 신동욱 초선 누구 초선 왜 가만히 있어요. 같이 화내야지. 예,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 세 분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었는데 한복 입고 온 이야기 저희가 조금 전에 광고 나갈 때 한참 했는데 뭐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굳이 뭐 그런 이벤트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는 없어서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국회의장께서 뭐 한복을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야 관계가 한복을 입고 와라 그러면 야당이 한복 입고 오겠습니까? 안 할 거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복을 입고 오니까 여기서 뭐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해요. 왜 거기에 상복으로 또 대응했는지도 좀.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한복 입고 오신 분들이 뭐 그냥 화려하게 그지없는 무슨 저 중전마마 같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한복도 있고 그리고 뭐 두루마기에 뭐 갓도 쓰고 뭐 부채까지 붙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사진들 찍으시는데 의사당이 무슨 저 유원지 온 것도 아니고 그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개판되고 있어서 다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그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아니 무슨 저 한복을 입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전 세계의 무슨 무슨 컬처처럼 K 폴리틱스가 알려집니까? 내용은 그 정치의 내용은 엉망진창이어서 정말 뭐 휴지통이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옷만 그렇게 한복을 입으면 예. 대단해집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김종현 최고님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뭐가 불편해? 뭐 집안일이 잘 안 풀리는데 뭐 바깥에서 그러게 하면은 아니, 김종혁 전 최고는 뭐 방송 출연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전환길 씨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해해요. 예.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시고 예. 뭐래도 억하심정이 생기실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국민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내란 사태가 아직도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민생이나 이 경제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뭐 죽을상을 한다고 해서 이 힘듦이 없어진 건 아닌데 국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래도 한번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K컬처 요즘에 캐대안도 있고 예. 그다음에 9월 1일 개원식은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이 불법 계엄이 성공했다면 9월 1일에 개원식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마비됐고 대한민국은 정말 군사 독재, 검찰 독재 속에서 나락에 빠졌을 텐데 국민들이 그날 지켜줘서 9월 1일에 개원식이 생겼다. 이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정부 이런 부분에서 의장이 제안한 것이고 민주당도 자율복으로 자유의사인데 괜찮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안 입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니까 이해하고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방송국을 좀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 입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한복 입는 모습 되게 신선하고 좋다. 자주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보는 분보다는 좀 좋게 보는 국민들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좋은 것만 좀 보셨으면 최근에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워낙 인기를 끄는 네. 영화가 뭐 사자 보이스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이렇게 빗대는데 좀 언론이 또 그렇게까지 보도하는 거는 저는 또 이렇게 별로 근데 저는 마음에 한복 들지 입을 수 않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한복이 좀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좀 다 왕과 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한복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서민적인 한복, 소박하게. 뭐 그런 네. 한복을 입으신 분도 좀 일부 있긴 근데 요즘 근데 한데 한복 만드는 데가 다 그렇게 만들어. 너무 화려한 게 있어서 좀 그렇게 이준석 대표도 대표도 뭐 입었죠. 한복 입었다면서요. 예, 입었어요. 예. 예. 그거 도련전 비슷하더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복을 입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입을 때냐. 왜냐하면 어찌됐건 국민들이 그 전임 정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세계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구속돼 있고 어찌됐건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던지 그 국민 통합을 하려면 역지사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좀 헤아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뭐 그 관세 전쟁이다 해서 경제가 되게 어렵고 우리 경제도 굉장히 나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오케이 본인들만의 자기들 잔치하려고 하면 뭘 못 하겠어요. 저는 네. 이게 지난번에 그 국민 임명식 그다음에 이거 한복 이런 게 자꾸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자기 잔치들이다. 아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적어도 국민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한복 입었는데 또 전 사무총장은 나와서 굳이 한복을 왜 입었느냐, 그러게요. 지금 그럴 때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의장이 예. 입자고 했는데 예. 한복을 입는들 그게 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상복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하면 뭐 이제 물론 혼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혼낸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왜 자꾸 이 나라를 망쳐놓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늘 침울해야 되죠. 국민들이 즐겁고 웃어야 될 권리와 권한이 제한되나요?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더라도 절망 속에서 웃고 희망을 꿈꾸고 그러게 좀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닐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조심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아니, 나라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입만 열면 내란 얘기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 상태예요. 네. 내란한 사람들은 지금 처벌받고 있어요. 아직 다 청산이 안 돼. 아니 지금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우기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지금 가서 그 구속돼서 그리고 부인까지 구속됐고 책임자들이 다 사법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것 건수 하나 잡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걸로 해서 그냥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다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만 하면 내란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무슨 내란 공화국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전 세계에다가 지금 마치 지금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이제 저도 아시다시피 그 당일날 가서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다 쫓겨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과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의 모든 정치적 것을 과오라든가 문제점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국민의힘을 돌아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당이지 정상적인 국민의힘 힘입니까? 김민수 최고가 지금 연일 김건희 윤석열 석방해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부정한다. 파면 아니다. 불법이다.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내란이 끝났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죠. 예, 뭐 상황을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예.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선출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얘기 해요. 뭐 그런 분들. 예, 이제 다 구속돼 갖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내란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또 민주당은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근조 민주주의 리본단 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섭섭한 건 있죠. 민주당이 예전 같으면 야당 목소리 좀 듣고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듣고 협상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은 그냥 절차대로 그냥 강행 처리하더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또 그냥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중에 그 선거로 우리가 심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만 섭섭하게 끝까지 예전에 협상하는 모습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좀 담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정치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그 거울 보고 상대의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총을 들지 않았을지 내란인 상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찌됐건 정치의 복원은 집권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여당이 품이 좁으면 그 나라 정치는 강대강의 대치밖에 안 돼요. 야당은 남은 게 약밖에 없는 건데 다 뺏겼잖아요. 예. 그럼 결국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싸움과 저지와 이런 건데, 그것을 얼마만큼 잘 수용해 가면서 타협적으로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여당의 능력이죠. 예. 근데 제가 보는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 같아. 예. 국민의힘이라는 적을 두고 적을 서로 간에 완전히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로만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냐?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당 패널은 방송하기가 어렵고 야당 패널은 방송하는 게 좀 아니, 당연하죠. 제가 해봤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여당 때가 민주당이 여당 당연하죠. 야당 같은 여당이라서 그렇게 예. 불편하진 않아요. 예. 아직도 공격의 대상들이 남아 있고. 예. 사실 민주당이 야당을 많이 했죠. 예. 오랫동안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야당 때는 그 패널들도 아주 속시원하게 말을 잘하는데, 여당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꾸 이렇게 입이 이제 오물오물하지겠다. 현실인 거는 같은데 일단은 뭐 통합하고 협치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좀 되게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였다면, 조경태 의원이 대표였다면 이 정도까지 파국으로 갔을까 정도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속으로 웃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이 일단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그런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가지하는 길이잖아요. 예. 또 가지하는 길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든지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후회하거나 그것이 뭐 또 다른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 저도 뭐 한 대표 뭐 가끔가다 보지만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뭐 다른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라방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예전만큼. 엊그제 했죠. 예. 태화라고 외교 전문가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복을 입는 문제 갖고도 우원식 의장이 한복 이벤트를 제안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연출된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이런 모습은 없었을 것 같은 생각 들긴 드는데, 뭐 우원식 의장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예상됐던 충돌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듣는 초선 의원들 정말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걸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앉으면서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이제 조용히 덧붙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발언권을 아니고 그 사진에 안 돼. 초선에 앉아 있어. 초선에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당대표 예, 뭐 법사위 분위기 여러분 어떻는지 뭐 이 장면만으로도 이게 중간에 라디오로 들으신 분은 소리만 들으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나경원 의원이 항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민주당 의원석에서 자리에서 상당히 강하게 항의하는 그랬더니 곽기택 의원이 나도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네. 젊지만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 앉아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령 신동욱 초선 누구 초선 왜 가만히 있어요? 같이 화내야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나경원 의원 참 이거 참 안 됐어요. 예,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그 득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5선이지 않습니까? 5선 의원으로서 법사위의 진행을 어느 정도 뭐 견제하라고 보냈지만 저는 파행시키라고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보세요? 파행시키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초선 가만히 있어가 뭡니까? 이게 초선, 재선, 3선이도 국민이 뽑은 그 헌법기관이면 존중을 해야죠. 독립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언이 어차피 막중한 인물을 맡고 왔는데 보통 5선 정도 되면 뒤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5선 정도 되면은 다른 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말싸움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중재 역할. 중재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건 초재선들, 행동대장 역할을 초재선이 하고 중진들은 그걸 갈등 조정하면서 지도자의 풍모를 올리는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은 5선에 됐으면서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어요. 참 없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초선 가만히 있어.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영선 대통령도 있었어요. 물론 네. 파면 당했지만.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초재선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선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5선 활동한 나경원 의원 뭐 하셨어요? 당대표 한번 못하고 대선 후보로서 해서 대통령까지 가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신공격이야. 원내대표도 지금 하고 외교통일위원장도 아유 했고. 그거는 예, 따지고 예, 보면 그냥 선수가 쌓여서 하는 것이지 예. 사실 초선을 그러니까 원래 남한테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초선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하니까 저같이 영선인 그 정치 지망생인 서영주 부대변인한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선 중진 의원이면 그 품격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된다. 초선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인신공격이에요. 이게 지금 법사위가 말이죠. 육선의 추미애 의원도 사실은 이게 뭐 화합형 중재형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좀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기 위해서 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결국 오늘 간사 선임이 안 됐어요. 안건이 안 됐어요. 예. 거기 다르크가 2명 있잖아요. 추다르크, 나다르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통에서 전부 목숨 바쳐서 투쟁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게 잔다르크인데 그 다르크가 2명씩이나 있으니까 법사위의 파행은 어찌 보면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그 야당이 누구를 뽑든 간에 그 간사를 뽑으면 그건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법사위에 6선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앉힌 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주장이 이거죠.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이제 빠루. 패스트트랙 그 빠루 이것 때문에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당일날 전화를 받아서 내란의 앞잡이 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느냐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죠. 특검 대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간사 선임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법사위는 계속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합의가 안 되는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다 기자 출신이고 뭐 저 정치판에 좀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몇십 년 전하고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중진들이 정말 무게가 좀 있었잖아요. 뭐 갈등이 있을 때 중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해결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중진들이 오히려 분란의 그 불씨를 지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옛날에는 초선들이요. 그 개혁 성향이었잖아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래서 뭐 정풍운동도 하고 당내에서 왜 이러냐고 당내 민주주의가 뭐냐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요즘은 초선들이 앞서서 연판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게 정치가 정말로 거꾸로 가는구나. 갈수록 중진이라는 사람들의 무게나 그런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대표처럼 돼버리고 그다음에 초선이란 혹은 재선 이런 분들도 그 어떻게 야 내가 그 처음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당과 상관없이 뭐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장면을
제가 정치의 현장에 와서 기자할 때와 또 다른 그런 현장을 목격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 하면은 이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 이거는 김정일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시지 뭐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시지 아까 연판장 이야기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가장 피해를 입었던 그렇죠. 맞아요. 여당 당시 여당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결국은 뭐 부위원장 맡았던 것도 결국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그만두라고 하는 뭐 이런 통지를 받고 그만두게 되고 대표도 못 나가고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 나경원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상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듯한 모습. 그래서 약간 의아스럽고 이제는 법사위 간사까지 기꺼이 맡겠다.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왜 저렇게 변신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법사위 네.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이제 여당이 품이 넓어야 된다. 여당은 갈등을 안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당이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에서 뺐어요. 빼버리고 간사 선임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야당이 왜 선임 안 하냐, 안건을 왜 뺐느냐, 의사진행 발언하겠다 하고 이제 막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 법사위 충돌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의 건을 어제 밤까지 어제까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빼버리는. 예, 뺐죠. 이거는 빼고 일부러 충돌을 저는 야기했다고 조장한 것 아니냐. 충돌 야기했다고 예, 보여지는 예.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뭐 초선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죠. 그리고 선수 갖고 얘기하면 추미애 위원장은 보통 3, 4선이 하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의장 선거까지 나와서 떨어져서 지금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6선이 법사위원장 하는데 야당이 당연히 5선 갖다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선임을 했으면 과거에 검찰 수사받는 의원들이 법사위원 안 한 적 있어요? 다 했잖아요. 자당 의원들이 할 때는 봐주고 상대당 의원이 간사 선임했다고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이럴 때는요. 어찌됐건 집권당은 가능하면 야당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결정적인 상황일 때 뭔가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야당이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 30년 있었지만 이런 여당은 없는 거예요. 왜 야당이 선임한 간사도 임명을 안 해줍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여주는 행동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죠. 우발적인 충돌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네. 이 지금 김철근 전 사무총장에게는 오늘의 법사위 상황은 민주당이 다분히 이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유도한 거죠. 예, 다시 한번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게끔 만든 것 아니냐 여기까지 나왔고 잠깐만 나경원 의원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급변했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한남동 관제에도 막 갔었죠. 갔었죠. 예. 갔었고 그 대통령한테 굉장히 홀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연판장을 써서 당 대표 못 나오게 했고 그리고 그 대통령 됐을 때 취임식장에 초청도 못 받았잖아요. 그거 진짜 참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교 통일부 장관 한다니까 영어 잘하냐고 그랬더니 예. 당 중진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안 하고 서희건설에 무슨 뭐 새 딸 그 초청을 하고 뭐 명태균 초청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못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때 우리 당에서 중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혹은 여사와 눈밖에 났거나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초청을 아예 취임식장에 초청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홀대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다음에 글쎄 그 계엄하는 날 원래대로 하면 계엄하는 날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넘어왔어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왔다가 경찰이 서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막혀 있으니까. 예, 예. 그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당신 뭐 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뭐 왜 그랬을까? 뭐 그건 뭐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또 대변인이 아니니까 얘기를 할 수는 예.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해요. 예. 비상계엄 당일의 예. 그 어떤 순간의 선택과 행동들이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자기의 행동을 예. 일단 예.
그거를 정당화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서 그렇게 행동해 놓고서 그 다음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은 저는 이게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연판장을 맞고 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입니다.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아, 그렇지. 예, 당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공식적인 데뷔를 할 때 대표 용선 나경원 의원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때 이제 다시 그 치욕을 좀 참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붙었죠. 예. 그리고 친윤 그룹에 섰고 본인이 대척점으로 그 힘을 얻으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면 유턴할 때까지는 계속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쭉 어쩔 수 없이 예, 후진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빠지는 길이 안 나타나면 예. 거기까지는 달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속도를 내서 빠지는 길이 나올 때까지는 가는 지금 양상이 아닌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그 양상에서 지금 어디로 빠져서 나와야 내가 제대로 빠져 잘 나올까 그걸 보고 있을 상황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예전에 어느 시트콤에서 그런 장면 진짜 나왔어요. 운전 배워서 딱 도로주행 부산까지. 나갔는데 톨게이트를 지나 대전까지 갔다는 거죠. 부산까지 간 거죠. 부산까지 가는 갔다 이렇게 그래서 돌아오질 다시 못해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 민주당 소속 6선 그리고 5선의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 다 이유가 있죠. 법사위가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 그야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이 개혁 법안들의 대결장이 법사위이기 때문인데 말이죠.